노션에서 사용 가능한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중에서 이제 기본 블럭이 있거든요. 기본 블럭은 텍스트, 페이지, 할 일 목록, 그리고 제목,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그리고 번호 매기기, 토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홈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블록을 불러오는 방법이 크게는 세 가지, 더 짜잘하게는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여기에 빈 칸에다가 빈 곳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점이 6개 나오고요. 그 옆에 플러스가 나와요. 여기 점 6개가 나오는 것을 하나의 블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글을 쓸 수 있는 빈 블럭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블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페이지 블럭을 한번 눌러보죠. 페이지 블럭을 한번 눌러보시면 그러면 새 페이지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 새 페이지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여기 마우스를 홈으로 가져다 대시면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눌러보시면 홈 밑에 새 페이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홈으로 나가 보시면 홈 밑에 새 페이지라고 하는 이것이 생겨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이 지금 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 페이지에 그 아이콘에 속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종이가 이렇게 꺾여 있는 듯한 그런 표시인데 이 새 페이지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제목을 또 하나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연습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클릭을 또 하시면 여러분이 글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연습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다라고 치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왼쪽에 연습의 아이콘도 그렇고 다시 여기 위에 보면 개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홈 밑에 연습 1인데 홈에 클릭을 해보시면 연습 1이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아까 아이콘이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지금 두 줄이 이렇게 딱 쳐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 아이콘 속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으면 여기에 내용이 뭔가가 있는 거고 만약에 속에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아이콘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노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페이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페이지, 노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페이지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하나의 문서예요. 페이지는 하나의 문서 파일이기도 하고 또 여러 블록 요소들을 모아놓은 컨테이너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위 페이지를 포함한 폴더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개념을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 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페이지예요. 그 페이지에다가 연습 1이라고 하는 페이지, 새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를 지금 담아놨어요, 같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담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하나를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죠. 플러스 눌러서 이미지 파일 업로드. 네, 이런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페이지 안에 다른 페이지가 들어있고 그 안에 그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플러스를 눌러서 그림을 가져오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폴더에서 그냥 그림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와도 또 가져올 수 있어요. 뭐 가장 일반적으로 이거를 많이 쓰죠. 그 블로기는 잘 안 쓰고. 자, 그래서 그림을 두 개를 지금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자, 제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 동영상이 하나 자신의 있다라고 만족을 쳐요.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유를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어떤 형식으로 붙여넣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임베드를 만약에 누르시면 동영상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삽입이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홈이라고 하는 페이지에는
연습이라고 하는 페이지, 새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 이 두 개의 페이지와 그림 두 개와 동영상이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로 여러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치 하나의 폴더처럼 이런 뭐 다운로드 폴더에 문서 들어있고 또 그림 들어있고 뭐 동영상 들어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폴더의 개념으로도 이 페이지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되게 다양한데 뿐만 아니라 페이지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블록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아까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만드는 방법이 있었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서 키보드로 슬래시를 누르시면 똑같이 어떤 블록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뭐 인라인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여기에 하나, 여기에 이렇게 해놓으면 얘를 열고 들어가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페이지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홈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두 개의 페이지, 두 개의 그림, 하나의 동영상,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것은 하나의 또 페이지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또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들어 나가면 되게 정신없이 모든 자료들이 섞여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그 융통성 있게 플렉서블하게 여러분의 어떤 자료들을 대충화시켜서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페이지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블록들이 어떻게 들어가든지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점 6개 이것을 눌러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파란 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두 열로 만들어서 배치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홈이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페이지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비슷한 유형의 여러 가지 그런 이 페이지들이 있으면 그거를 몰아서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어서 그 페이지 밑에다 이렇게 계층화시켜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자,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요 연습 1이라고 하는 요 점 6개 메뉴를 잡아서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좀 전에 하나의 페이지였는데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항목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로 관리하는 것이 편할 때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가 또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십니까? 뭐 이해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자, 그리고 이제 텍스트 관련 블록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조금 이제 심심하시죠? 여기 밑에 샘플 예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샘플 예제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윈도우즈 쓰시는 분은 컨트롤 A 그리고 맥을 쓰시는 그 커맨드 A 눌러가지고 전체 선택을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페이지에다가 페이지 아까 뭐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 편집을 해 나가야 볼 겁니다. 공유된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샘플 예제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뭐 여기 이제 바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아까 그 개인 페이지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참고로 여기에서 그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렇게 선택이 되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커맨드 C나 컨트롤 C 눌러서 가져가시면 페이지 자체가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만약 이렇게도 가능해요. 여기에 지금 이게 그 노션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계시면 참고로 여기 지금 뭐 메뉴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위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고정으로 되는 거고요.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얘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열기 눌러서 이 점 6개를 가지고서 맥은 옵션, 윈도우즈는 Alt키 눌러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옮기시면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블록 복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참고로 여기 보시면 요 그 점 6개 있는 거 이거 하나가 블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다 각각의 블록이에요. 이 블록은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얘의 원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도서 정보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가이드예요. 이렇게 생긴 것에 지금 제가 형식을 다 지우고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뭐 페이지 제목은 이렇게 해놓죠. 도서정보 데이터 구축 가이드. 여러분이 이 방식을 다 이해를 하시면 셋째 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실 건지 아실 수 있고요. 제일 먼저 얘 블록은 지금 일반적으로 텍스트 블록이에요. 텍스트 블록은 그냥 글자들만 담을 수 있는 블록이거든요. 그래서 그 블록을 여기에 점 6개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또 다른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다른 형태의 그 블록으로 형식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줄 그것을 전환을 눌러서 제목 1이라고 한번 바꿔보죠. 제목 1. 자, 그럼 이렇게 글자가 커졌어요. 참고로 텍스트와 관련된 그 블록은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텍스트, 그리고 제목 1, 2, 3,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인용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제목만 봐도 어떤 형식인지는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도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이드는 얘는 제목 1이에요. 가장 큰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가이드는 이거는 그냥 텍스트 블록이니까 놔두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노션 데이터베이스 설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얘에다가 이 점 6개를 눌러서 전환해가지고 이번에는 한 단계 밑에 제목 2로 한번 바꿔보세요. 노션 데이터베이스 설정. 일단 여기 번호는 그 이 큰 번호는 놔두고 그 다음 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가까이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요 플러스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세 개를 그 드래그하면 세 개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에다가 그 점 6개를 누르시면 또 전환 누르시고 이번에는 그 번호 매기기 목록 하면 이렇게 1, 2, 3 이렇게 지금 이제 블럭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텍스트를 쭉 써요. 그리고 나서 제목을 제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 좀 다져 나가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ISBN서부터 목차까지 이것도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점 6개 눌러서 전환 그 글머리 기호 하면 점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에 그 3 안으로 한 칸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탭 키를 누르시면 안으로 한 단계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Shift 탭을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튀어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 한 단계 들어간 거랑 그 튀어나온 거랑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본다면은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요 3을 하나만 선택을 하면 3만 선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 단계 안으로 들어 보내놓고 3을 선택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뭐냐면 이 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줄, 한 칸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위에 거에 소속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얘네들이 이 3이랑 동등한 레벨의 그런 이 항목이지만 얘네들이 한 칸 안으로 들어가면 3의 하위 목록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일반 워드 프로세서에서는 약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너무 편해요. 어떤 것이 소속돼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되게 좀 저는 좋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
참고로 지금은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는 바로바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마우스를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API 발급이라고 하는 이게 있다면, 얘를 여기에 점 6개를 클릭을 하시면 이 메뉴가 한번 나오는데, 요 메뉴를, 그,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얘를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이것을 전환을 한다. 다른 걸로 바꾼다. 다른 블럭의 형태로 바꾼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API 발급이 그 두 번째 제목 2 형태 정도 되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션 그 다음 거는 이제 한번 가보면 노션 API 키 발급은 전환으로 해서 3단계 정도 될 거예요. 제목 3.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 노션 개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금 이것은 전환 번호 매기기 목록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같은 레벨이니까 얘네들 여기서 3에 지금 해당이 돼 있는데 3에 속박이 돼 있는데 얘네들을 독립시키려면 얘네들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마우스를 여기에 바로 갖다 대고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해 오셔야 됩니다. 여러 개를 선택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 탭을 사용해서 탭, 쉬프트 탭 이런 걸로 층을 지정을 하실 수 만약에 이제 여기에 얘네들이 이렇게 탭을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3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목이 만약에 ISBN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 탭을 누르시면 한 단계 더 들어가요. 그러면 얘네들은 ISBN에 종속이 돼 있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도 가능해요.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을 그 점 6개를 가지고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위치를 바꾸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삼자랑 열이 생기는 거예요. 열. 이렇게 가져다 대면 이렇게 두 개 열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지금 보이지 않는 요 선이 있는데 얘를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져다 놓고요. 자, 참고로 그 번호 속성, 번호 매기기로 돼 있을 때는 얘가 지금 3번이 다음 속성을 추가합니다잖아요. 근데 얘를 위로 올리면 얘가 2가 돼요. 그 번호 순번에 따라서 이게 맺혀져요. 그리고 다시 아래로 내리면 3번이 되고요. 1, 2, 3. 그리고 여기에 1, 2, 3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요 2를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져요. 얘는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키보드로 이렇게 가서 이 앞을 보면 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번호 매기기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은 내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이 순번에 따라서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4, 5, 6, 7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번호 매기기로 돼 있단 말이죠. 번호 매기기로.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3번 다음에 엔터를 하나를 쳐요. 그러면 4가 하나가 생기면서 얘네들이 5, 6, 7, 8로 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로 4를 지워버리면 밑에는 그 순번을 잃어버려요. 새로 순번이 생겨요.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여기 1, 2, 3, 4, 5, 6, 7이 돼 있는데 1번이랑 2번을 좀 한 칸을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1이 돼 버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지우고 2로 다시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얘랑 얘랑은 같은 레벨은 아닌 거예요. 이제 같은 순번 매기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1로 시작한 거고 얘는 2로 시작한 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얘도 1이고 얘도 2인데 여기 공간이 좀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지금 빈 칸을 탭을 눌러가지고 1번에 종속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돼. 또는 2번에서 엔터를 치지 않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그러면 이거는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걸로 인정이 돼가지고
순번이 이렇게 매겨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할 때 맨 밑에 한 줄씩은 좀 띄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Shift 엔터를 쳐가지고 Shift 엔터는 줄 바꿈이 아니라 시각적으로만 바뀌어져 있고 실제는 같이 돼 있는 하나의 그 블록 문단이라고 생각.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조정을 한다.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할 것은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 여기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1, 2, 3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일을 한다라고 해도 얘는 이거랑 안 먹혀요. 이런 형태로 되지를 않아요. 그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노션에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큰 제목 1, 2, 3, 4가 있고 중간 제목 1, 2, 3, 4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게 먹혀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일반 텍스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먹히는데 제목에서는 이런 번호들이 따로 안 먹힌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살표 키를 옮겨보면 이렇게 일자가 선택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선택이 안 되는데 밑에서는 선택이 안 되는데 얘는 선택이 되고 지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제목, 중간 제목, 작은 제목 거기에서는 내가 뭐 번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직접 이 타이핑을 해서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번호 매기기 목록이랑 이런 이 분릿 이런 목록들은 이 밑에 탭을 눌러서 종속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종속이 안 돼요. 얘네들 밑으로 종속을 시키려고 탭을 눌러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종속이 아니고 같은 레벨로 그냥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약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무슨 얘네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건의를 하면 얘네들이 그걸 수긍을 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자, 다른 것들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알라딘 키 발급 얘는 이걸로 한번 다른 거를 한번 바꿔보죠. 전환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토글 목록을 한번 바꿔봐요. 토글 목록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를 감추고 보여주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글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여기 있는 얘네들 1, 2, 3, 4가 있으면 이거를 드래그해서 토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토글을 닫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참고를 해야 될 때 이제 제가 여기에 매뉴얼 코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긴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감춰놨어요. 이거 너무 길면 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토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것은 구글 설문지 및 스프레드 이 설정 요것을 점 6개 눌러서 전환해가지고 이번에는 인용을 한번 넣어보시면 인용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다른 소설책이나 이런 데서 어떤 책에서 인용했다, 어떤 위인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했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얘도 한 칸 들여쓰기가 가능해요. 시키는 것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환해서 콜아웃이라고 있어요. 콜아웃. 얘는 이렇게 그 박스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참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사람들한테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여기에다가 구글 폼에 접속해서 새 설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것도 안으로 이렇게 들여가면 요 안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이 아이콘은 클릭하시면 이모지 또 아이콘 특히 이 아이콘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밑에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을 예쁘게 바꿔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올려서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링크를 붙여놔도 돼요. 개인적으로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플랫아이콘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플랫아이콘닷컴 여기에 아이콘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브랜드 아이콘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애플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링크 주소 복사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면 대출 그러면 여기 아이콘이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그 아이콘을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점 6개를 눌러서
색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색에서 배경색을, 여기는 텍스트 색상, 그리고 배경 색상이 있거든요.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번호, 그다음에 기호, 이런 토글, 그 인용구, 그리고 이런 콜아웃,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노트를 좀 더 구조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그런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 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매뉴얼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매뉴얼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강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너무 복잡해 보인다. 토글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한눈에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하나를 눌러서 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토글이 되게 좀 좋더라고요. 전체적인 것도 구분하고, 뭐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전체는 이렇게 생겼고 이제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가면서 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노션에 블럭을 추가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그 블럭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빈칸에다가 슬래시를 눌러서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제가 여기다 사용 가능한 블럭 해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넣어놨는데요. 한글이 있고 영어가 있어요. 한글 버전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 이렇게 텍스트라고 가나다라고 나오는데 영어 버전에서는 ABC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가,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름을 여기에다가 슬래시를 하고 그냥 바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목 하면 1, 2, 3 나오잖아요. 그러면 1 하면 얘가 제목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점 6개를 누르거나 아니면 그 메뉴를 선택을 하려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면 키보드에서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그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그 단축키를 좀 알고 계시면 또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거는 여기서 슬래시를 누르고 제목 2를 누르면 지금 방금 전에 제목 1이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제목 2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이 제목을 집어넣는 방법, 이 제목을 한글이나 영어나,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영어로 슬래시하고 글머리 기호가 블릿이니까 블릿 이렇게 하면 글머리 기호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몇 글자만 쳐 나가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기로 나오고 엔터 치면 그냥 이렇게 블릿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하는 거. 그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들은 밑에 빨간색으로 키보드 단축키라고 하는 것을 넣어놨어요. 키보드 단축키 이렇게. 자, 그래서 제목 1, 이 큰 제목을 넣겠다라고 하면 샵 한 번 누르고 스페이스 한 번을 누르시면 제목 1이 나와요. 샵 두 개를 누르시고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제목 2가 나오고요. 세 개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한번 띄면 제목 3이 나와요. 단축키 스페이스 누르고 테스트. 그 밑에는 이제 내용 쓰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블릿을 써야 될 때, 요 글머리 기호, 요거를 써야 될 때는 그 대시,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하나를 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번호 매기기 목록은 1 하고 엔터를 치면, 아니, 이제 스페이스를 치면 1이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A 점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A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1, 2, 3, 4 나오는 그거 있죠? I 누르고 점 누르고 하면 그 I 리스트가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요 인용구는 저희 인용할 때 큰 따옴표 치잖아요. 네, 큰 따옴표 치고 스페이스. 그럼 인용구가 바로 나오고요. 또 토글 같은 경우는 꺽쇠를 누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토글이 나오고요. 토글이 나온 상태에서 샵 한 번을 누르면 이게 아까 제목 1이었잖아요. 그러면 제목 1의 토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여기에 나온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그런 몇 가지만 연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좀 알고 계시면 아무래도 타이핑을 할 때 뭔가를 블럭을 새로 만들려고 마우스가 가고 선택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그럼 생성을 처음에 생성할 때만 이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서 인용구였는데, 자, 구글 설문지 및 스프레드 설정, 이렇게. 얘는 한번 전환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전환해서 일반 텍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1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2 눌러야 되겠고요. 얘는 샵 2개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텍스트를 쭉 입력을 해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를 바꾸셔도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번호로 돼 있는 거는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전환 눌러서, 어떤 때는 이게 더 편할 때도 있고요. 번호 매기기 목록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성을 해 나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코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만 코드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선택을 해서,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붙여넣기 뭐 이런 식으로. 코드는 이렇게 컬러로 또 이렇게 보여줘요. 코드를 쓸 일은 그렇게 일반인들은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매뉴얼을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런 매뉴얼, 이런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될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 여기에 복사 누르시면 여러분이 이거를 카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셋째 시간 때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서 3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3이 그 종속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자, 얘를 만약에 전환을 해가지고 페이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다음 속성을 추가합니다라고 하는 페이지가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얘가 지금 페이지였는데 이 페이지를 다시 눌러서 전환을 해가지고 토글 목록으로 바꾸면 토글로도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눌러서 전환해가지고 얘를 폴아웃으로 바꾸시면 폴아웃으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어떤 폴더의 개념, 컨테이너의 개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른 비슷한 형태, 폴아웃과 하나의 이제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면 페이지일 수도 있고, 이게 콜아웃일 수도 있고 토글일 수도 있다. 그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사용 가능한 블럭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아이콘만 보면 아이콘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이콘을 보면 일단은 이게 어떤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블록들이 여기에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일, PDF 문서를 여기다 첨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PDF 치면 PDF가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파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파일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처럼 드래그 앤 드롭만 해버리면 그 안으로 그냥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굳이 이런 블록들을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디오 파일도 마찬가지고 비디오 파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그냥 드래그 앤 드롭. 그래서 별도의 파일들은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이 제일 편하고요. 그리고 문서를 만드는 이런 이 몇 가지, 여기에 지금 이제 텍스트 관련 요것과 뭐 사실 그거,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형태의 매뉴얼 그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다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분선, 좀 여기랑 이게 너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좀 보기 불편하다. 그러면 한 칸을 치셔가지고 빼기 세 번을 이렇게 누르시면 구분선이 생겨요. 이거를 위랑 아래가 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두리스트, 할 일 목록. 처음에 노션을 쓸 때 나 이걸 어디다 뭐에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시장 바구니 목록 만드는 데 쓰세요. 참고로 단축키는 중괄호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으면, 그리고 스페이스 한번 누르면 할 일 목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뭐 플러스 눌러가지고 할 일 목록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볼 거 김치 사야 되고요. 쌀도 사야 돼요. 뭐 오징어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과도 좀 필요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셀폰으로 보고도 이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셀폰에서도 그대로 열려요. 자, 그러면 김치 샀으면 클릭하시면 체크가 돼요. 시장 바구니 목록 뭐 이런 거 이거서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노션은 가장 작게는 그냥 순간적인 어떤 메모 간단한 거 이런 거서부터 문서를 만드는데 그리고 문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책을 만들기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그런 이 뭐 그림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 때려 넣어서 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의 컨테이너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서로 연동시키고 자동화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시면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데서부터 가장 큰 데까지 범위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노션 강좌를 보시는데 잘못 보시면 큰일 나는 게 지금 저희는 수준이 지금 초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폭이 그렇게 넓은 것처럼 지금 다른 분들은 자동화, 뭐 메이크닷컴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를 하면 뭐 별게 다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처음 보시면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노션 강좌를 보실 때는 노션 기초 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먼저 한 번만 보시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페이지 만드는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그 영역을 하나씩 하나씩 넓혀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노션에 일단 그 블럭을 추가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슬래시 명령어 사용하는 거, 슬래시하고 그 이름을 치면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한글 블럭과 영어 이름을, 블럭 이름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면서 슬래시 텍스트 누르면 텍스트 블록이 나오고요. 슬래시 표 그러면 표 블록이 나오고요. 슬래시 테이블 이렇게 해도 테이블 블록이 나오고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요 이름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마우스를 눌러서 아이콘을 보고 찾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해 놓으시면 그러면 좀 더 그 문서를 만드는데 좀 빨라져요. 자, 그리고 플러스 버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축키 사용하는 거.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것처럼 방금 전에 했던 것에 연장이 돼서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엔터를 쳐서 똑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소스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는 방법, 아까 제가 얘기했죠.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파일들은 그렇게 가져오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복사 붙여넣기, 뭐 여기에서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이 있으면 이거를 복제도 가능하고요. 복제를 하면 바로 밑에 이렇게 복제가 되고, 그다음 얘를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커맨드 C, 컨트롤 C.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복사, 오려두기, 붙여넣기, 전체 선택, 실행 취소 이 5개 단축키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윈도우즈를 사용하시는 분은 컨트롤 C, 그럼 카피, 복사하는 거고요. 컨트롤 X 그러면 오려두기 하는 거고요. 그거를 붙여넣기 할 때는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 것이 많다. 그럼 일일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 A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를 했는데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되돌리기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컨트롤 Z 누르시면 되돌리기 가능한 거. 맥을 쓰시는 분은 컨트롤 대신 그 커맨드 키 쓰면 되는 거고요. 커맨드 C, 커맨드 X, 커맨드 A, 커맨드 V, 커맨드 Z.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니까 요거는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 마우스 쓰지 마시고 손으로 왼손 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라면 커맨드 C 해서 커맨드 V 하면 그대로 붙여넣기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윈도우즈는 옵션, 아니 저기 Alt 키
맥에서는 그 옵션 키를 누르고서 얘를 클릭하고 쭉 옮겨서 놓으면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옵션이나 알트 키를 안 쓰고서 이렇게 하면 얘가 옮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션 키나 알트 키를 누르고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 복사가 되는 거고요. 다른 데로 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똑같은 형식의 것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템플릿은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할 때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거고요. 미리 폼 만들어 놓고 하는 거.